세무정보 시스템 운용 2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재가 준비 안 된 관계로 일단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실습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과목 개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관련된 회계 원리 부분 이제 분개하는 것을 주로 수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저희가 이제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그래서 이제 회계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쭉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는 회계 관리 부분에 합쳐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부분을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세무 2급 과정인데요. 전산세무 2급은 구성이 이렇게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 부분, 부가가치세 부분, 원천징수 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학기에 이제 회계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쭉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최소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돼갖고, 물론 이제 지난 학기에 조금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소비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업에서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자, 사업자가 납부를 하죠. 사업성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렇게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성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그러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모든 법인 사업자, 모든 주식회사는 다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업입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또는 소비자한테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올 때도 그냥 원재료 상품만 사오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고 사오죠. 부가가치세 10%죠. 그래서 매입액의 부가세 10%를 부담을 하고 사옵니다. 그렇게 사올 때 부담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입세.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매할 때도 소비자한테 팔든 또는 다른 기업 거래처에 팔든 어쨌든 판매 금액 매출액의 10%를 더 부과해서 더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매출액의 10%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출세액. 그래서 사올 때는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고 팔 때는 매출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매출세액은 내가 받는 거고요. 매입세액은 내가 주는 거죠.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납부하게 되는데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데 매출세액에서 받은 돈에서 매입세 지급했던 돈을 뺀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부가가치세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금기란서를 주로 증빙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카드로 판매하는 경우는, 수출하는 경우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면세물품을 파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사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하는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복잡한 사항들은 하나하나 이제 학습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익히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낸다. 매입, 매출에 관련되고 낸다. 요 그림 요거만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올 때. 자, 사오는 경우 이제 원재료를 사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고 사오죠. 그래서 회계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100원, 차변의 부가세 대금금 10원, 대변의 현금 110원. 요런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회계상에 기록되는 원재료는 100원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10원은 나중에 공제받을 금액입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기록을 하는 거고 자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부가세 대금금. 자,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경우도 제품 매출,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제품 매출은 200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10%를 더 덧붙여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는 차변에 현금 220원, 대변에 제품 매출 200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0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0원은 이건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이죠. 그리고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납부할 때가 됐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낸다 그랬죠. 1, 2, 3월 달은 4월 25일에 내고요. 그 다음에 5, 6, 7월에 해당되는 거는 4, 5, 6에 해당되는 거는 7월 25일까지 내고 그 다음에 이익이 예정 그래서 7, 8, 9월에 해당되는 거는 10월 25일 날. 그 다음에 이익이 확정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에 해당되는 거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때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계정과목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을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게 되면은 그때는 돈을 돌려받게 되겠죠. 환급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회계 처리가 차변에 현금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가장 기본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또 수출하는 경우, 또 공제 못 받는 경우 등등은 또 약간 회계 처리가 틀려져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의 응용이니까 그때 좀 익히시면 되고 어쨌든 기본은 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내용 이렇게 부가치세 개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까지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프로그램을 이제 2020년 버전이에요. 이제 컴퓨터에도 설치를 해 놨었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은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전산회계 1급 이로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전산세무 2급이에요. 2급이고, 자, 회사를 등록해야 되는데, 회사는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교재에서 사용되는 거는 주식회사 상지입니다. 상지. 확인.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지금 이제 뭐 거래처 등록까지는 제가 해놨고요. 거래처 등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미리 등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하고 관련돼갖고 전산세무 2급에서 추가되는 게 지금 탭을 가만히 보시면은 회계관리,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가 3개 업무라는 얘기예요. 이 3가지가 회계 담당자가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제 그 법인 세무조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배우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까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관리 부분은 뭐 지난 학기까지 쭉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학습을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좀 풀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별도로 학습을 하진 않고 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부분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회계관리 부분 뭐 지난 학기까지 한 거지만은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기본적으로 기초정보관리 부분, 정기분 재무제표 이렇게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회계 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죠.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이제 뭐 법인세법에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분 자료 입력이 있었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영업처기란서. 그리고 요 4개, 요 2개는 재무제표고 요건 이제 부속명세서인데 요것도 서로 관련이 있었죠. 원가명세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가 나오고 그 제품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그 매출 원가 항목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단계순이익이 나왔죠. 단계순이익. 그리고 단계순이익과 전년도에 안 쓰고 넘어온 돈, 정기 2월 이익여금을 합쳐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죠. 그리고 여기서 다 처분하고 남은 게 차기 2월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갔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 그래서 이제 4개 재무제표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별로 뭐 받을 돈 얼마, 줄 돈 얼마 있다라는 것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게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매출 전표 입력이었죠. 부가가치세가 관련된 거래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이고 부가가치세가 관련이 없는 거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를 입력을 했었고요. 매입매출 전표는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입력했었죠.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입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부속명세서로 들어가는 거였었죠. 자, 그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산을 했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기말재고 입력하고 감가상각비 입력하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뭐 설정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그런 것들은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 결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게 되면은 요 재무제표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됐었죠. 그래서 뭐 주재원가명세서, 손익기란서, 이익여금처분기란서, 재무상태표 확인만 하면 됐었죠. 자동으로 작성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계의 기본 흐름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각종 회계 장부들, 자금 관리에 관련된 것들, 어음 현황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조회해서 확인만 하면은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 관리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요거는 이제 회계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합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 그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종 부속명세서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부속명세서들은 이제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게 주로 이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고 신고서 부속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또는 추가로 내가 작성을 하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주로 학습할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원천징수는 사원들한테 급여 지급하고 급여 지급하면서 사원이 내야 될 소득세를 회사에서 미리 징수해 놨다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게 원천징수 제도죠. 회계 담당자가 하는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천징수와 관련돼서는 입력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사원 등록이 있고요. 사원 등록. 사원 등록은 이제 그 인사기록 카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사원 사번, 이름, 뭐 소속, 그다음에 뭐 급여가 어떻게 뭐 급여 항목이 어떻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입력하는 겁니다. 사원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 작업은 급여자료 입력이에요. 각종 수당과 공제 항목들 등록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 공제하는 돈은 얼마인가 입력하는 겁니다. 그게 급여자료 입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동안 낸 세금과 내가 내야 될 세금과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와 관련돼서는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 세 가지 입력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뭐 이행사항 신고서라든가 원천징수부, 뭐 여기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은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수업은 주로 매입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작성, 그 다음에 원천징수 작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교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뭐 2주차에는 준비가 힘들고 아마 3주차부터는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제가 화면에 교재를 좀 띄워드리고 그거를 보고 같이 작업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PDF 파일이에요. 이제 작년에 이제 혹시 이제 전산세무 2급 챈 학생들도 있을 텐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연도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지금 페이지가 이제 558페이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회계 원리, 그다음에 원가 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래서 이제 요 실무에 필요한, 시험에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쭉 요약을 해놨고요. 이론 부분, 그래서 네 파트로 나눠서 요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실무 그래가지고, 전 선생님 2급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순서가 기초정보관리 부분, 뭐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정기본 자료 입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전표 부분, 그거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풀어봤었던 거죠. 한 50문제 정도인가? 그게 이제 일반 전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매출 전표가 나와 있어요. 각 유형별로 이제 매일 매출 전표가 쭉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결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그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요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부터 같이 이제 요 교재를 보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가 입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매일 매출 전표의 의미, 요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와 관련이 있는 거래를 입력하는 곳이 매일 매출 전표다라고 되어 있죠. 주로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화면은 제가 좀 이따 이제 프로그램에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입 전표, 매출 전표, 요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2장이 발급이 되죠. 발행이 되죠. 이제 매출하는 곳, 매출회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라 그래요. 그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곳, 공급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파는 회사에서 공급자죠. 공급자가 2매를 발행을 해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사가는 사람이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2매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 유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따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되는데,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입니다. 매출 유형은 11번부터 24번까지 1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요 각각 유형에 대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가는 난이 틀려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맞게끔 들어가게끔, 맞춰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별해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항목, 유형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51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62번까지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매출하고 마찬가지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들어가는 날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거고,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로 3번 분계 유형은 요거 이제 회계장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제일 끝에 이제 분계 유형 선택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분계한다, 왜 이렇게 구분 지은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과세 매출 실무 문제예요. 3월 4일자부터 해서 이렇게 5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메뉴는 회계관리죠. 회계관리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보고 올까요? 문제 첫 번째 문제. 3월 4일자 당사 매출처 제1전자의 제품을 뭐 1,000만원어치 외상으로 공급하고 팔았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표현이고 매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란서를 교부하였다. 전자세금계란서. 자, 세금계란서인데 전자적인 형태. 국세청에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파일로 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그 법인기업하고 모든 법인 주식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인데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기업은 전부 다 전자세금계란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대부분 거의 다 전자세금계란서를 발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날짜는 3월 4일이고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제1전자.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3월 4일은 뭐 요 자리에다 입력하라고 밑에다 입력을 하죠. 이거 좀 아까 제가 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건데 이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삭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3월 4일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엔터키를 쳤더니 유형이 나와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북어서 유형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이걸 좀 자주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지금 탭으로도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지금, 요건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 하고, 지금 저희는 처음 익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입력 여기서 항상 좀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매출 거래죠. 항상 문제를 먼저 정확히 읽고 문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입인가 매출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내가 파는 거면은, 돈을 받는 거면은 매출이 될 테고요.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거면은 매입이 되겠죠. 상품만 있는 거, 상품 원재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종 비용 지급하는 것도 전부 다 매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매출인가 매입인가 구별을 하고, 두 번째 구별할 거는 세금 기란서가 발급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기란서가 발급됐으면은 11번.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입니다. 카드든가, 현금 영수증인가, 또는 그냥 계산서든가.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계란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은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유형에다가 숫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1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과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품목. 자료에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실제 세금 계란서라면 당연히 품목이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문제에서 제품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키보드 상에서 그냥 제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수량 단가 따로 안 나와 있었죠. 공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급가액이라 그래요. 예, 회계상에는 매출액이 되겠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됩니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은 부가세는 10%니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1,000만원, 100만원.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명이에요. 거래처명.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계란서를 보고 입력하는 거라 그랬죠. 세금계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가 공급받는 자의 명칭과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입력하는 요령은 F2키를 치거나 또는 여기서 코드 단추 있죠? 코드 단추 눌러서 하면 됩니다. 물론 거래처의 코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코드로 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자, 코드 누르면은 거래처가 나오죠. 그 중에서 아까 제일전자였어요. 101번 선택하고 확인해 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을 했고요. 자, 엔터키를 치고 전자세금계란서인가? 그렇다 이거죠. 1번 여, 0번 부. 그렇다 1번. 자, 다음에 이제 분계란이에요. 여기까지 입력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계는 이제 회계장부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분계 없음부터 쭉 나와 있어요. 0번 분계 없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분계하겠다는 얘기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한 달치 거래를 쭉 모아서 한꺼번에 분계하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게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현금 거래인가? 전액 현금. 2번 전액 외상.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만 나오는 거래요. 3번 혼합은 받으러옴, 지급엄. 아니면은 일부 현금, 일부 외상. 그런 경우가 혼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요. 카드 결제. 그게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추가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주로 분계를 하면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수출 매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로운 계정 간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는 게 5번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건 좀 지엽적인 거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입력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아까, 전액 외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상이니까 2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계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원 맞죠? 자, 맞는 경우 엔터키를 치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한 거래에 대해서 입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뉴에서 보시면은 이제 환경 등록이라고 있어요. 환경 등록. 들어가 보시면은 저도 요거 이제 아까 바꿔놓은 건데, 이제 분계 유형에서 매출인 경우 제품 매출, 매입인 경우 원재료, 매출 채권인 경우는 외상 매출, 카드로 선택하는 경우는 미수금. 이렇게 미리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아까 이제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먼저 나왔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주로 상품 매출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을 바꿔주면 되고요. 주로 제품 매출이다. 그러면 제품 매출을 바꿔주는 겁니다. 사오는 게 주로 원재료다. 그러면 원재료. 사오는 게 주로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바꾸는 요령은 자, 여기 단축 클릭해서요. 클릭해서 여기서 계정 과목을 찾아주고 그리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게 바뀌고 이 내용에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분기할 때 5번 있었죠. 5번. 추가한다는 거. 요 얘기입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따로 특별한 게 있다. 수출 매출이다. 그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다가 이걸 등록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아까 분기할 때 5번 하면 이제 수출 매출로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 해주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첫 시간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자료들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까지, 영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순서대로 쭉 입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